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 지표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가 보육 환경은 교실 내에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실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실 바깥에 우리 실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역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보육 환경을 보면 보육 환경은 우리가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내외 아이들의 공간, 예, 그다음에 실내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아야 되고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되고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원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당해년도, 예, 당해년도에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사업 안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에는 네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및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실외 공간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기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 네 개의 지표 중에서 우수 지표가 세 개 이상 나와야 우리가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부분들이 거의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의 관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에 있는 실내 공간 구성과 운영. 네, 우리가 보육실의 놀이 영역은 연령이라든가 발달 특성, 그다음에 놀이를 반영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활동 자료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4개 평가 항목 중에서 우리가 Y 평가 4개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 영역은 연령에 맞아야 되고 발달 특성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놀이를 반영을 해서 구성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이라든가 발달 특성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 프로그램을 반영한 놀이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그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정도의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놀이 영역은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흥미 영역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우리가 기존의 교실 환경 구성은 거의 흥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놀이 영역 구성이 우선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활 주제로 또는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로 그동안 활동이 이루어졌고 놀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 중심으로 가면서 이 주제를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이 우리가에게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보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영역을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지금 흥미있어하는 그다음에 진행되어 있는 놀이 영역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감놀이, 점토놀이, 팽이놀이, 가게놀이, 또 공룡 테마파크 놀이. 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 놀이도 제한이 있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캠핑 놀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이 7월 달에 한 달을 유아들 같은 경우는 캠핑 놀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우리가 구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놀이 영역의 수는 영유아의 흥미라든가 요구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에 얘기했던 영세는 신체, 언어, 감각, 탐색 활동 영역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무소 영역 같은 경우에는 7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놀이 영역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놀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하면 정목놀이는 정목놀이에서만 하지 않고 역할놀이를 역할놀이에서만 하지 않아요. 정목놀이하고 역할놀이를 합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전체 공간을 우리가 거실이라든가 이런 전체 공간을 놀이 영역으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네,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아이들이 장소가 너무 잡으면 부딪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지금 역할놀이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놀이도 할 수 있고, 소방관 놀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좁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짜증을 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 구성을 할 때 얼마든지 유동적이게 선생님이 구성을 해줄 수 있다. 줄였다, 늘렸다,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보실래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복도에 꺼냈다가 다시 또 재배치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중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영역에 영유아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이 있다라면 아이가 편안하게 놀이하도록 교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재배치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요구할 수 선생님 저거는 좀 좁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구장을 막 움직여서 놀이 공간을 움직이는 거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움직여도 되나? 선생님 정말 움직여도 돼요? 그래 너희들이 움직여도 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막 신나서 더 넓히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시설 설비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실체 이런 것들에 적합한 크기야 되고 높이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우리가 공간이 구성을 할 때 영아를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영아를 위한 공간이라든 건 우리가 기저귀 가리라든가 수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또 있어야 되죠. 장애 아이를 위한다라면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우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조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 관찰로 우리가 평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평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영화가 없다. 이거 민간이나 뭐 이런 그런 데는 영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개가 충족이 되면 Y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내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 활동 자료장이라든가 교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맞아야 되고요. 시설 설비도 맞아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늘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손 씻어야 됩니다. 세면대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에는 아이들이 높이도 안 맞지만 엉덩이 빠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변기를 설치를 해 놓는다거나 또는 안전발판을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아를 위한 공간, 우리가 기저귀 가리대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저귀 가리라든가 수유를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티슈 있어야 되죠. 휴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휴지통도 있어야 되죠. 손소독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손소독제 엄청 자주 손을 선생님이 씻을 수 없을 때는 손소독제로 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에게 맞는 시설 설비 보조 도구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관찰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실 외에 별도의 공간이 우리가 마련돼 줘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의실이라든가 도서 공간, 또 양어 공간, 뭐 식당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줘야 된다. 다 우리가 관찰로 평정이 되어질 수 있고요. 모두 세 개의 Y 평정을 맞아야 우리 편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이라고 하는 유의실이라든가 도서 공간이라든가 양어 공간, 식당
이런 것들 보면 두 군데 이상 마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유이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이실이 어떻게 해요? 별도로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실을 유이실로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도서공간 같은 경우에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제가 민간어린이집을 갔더니요. 그 민간어린이집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뒤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원장님이 이 도서실로 만든 거예요. 도서 공간으로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다 아이들에게 카페트를 깔아 주고 소파를 놨고 그다음에 책장을 이렇게 꽂아 놨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양호 공간 준비되어 있고 원장님실이 양호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시청각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휴식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보육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에서 휴식 공간을 따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린이집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언어 영역에, 예, 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언어 영역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늑하게,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쉴 수 있게끔 우리가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영유아 접근이 어렵거나 또는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휴식 공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유아의 소지품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장갑도 있고요, 모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보관할 수 있는 가방, 예, 필수 있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함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들 수만큼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을 써서 붙여 놓는다거나 영화들 같은 경우에 사진을 붙여 놓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꺼내서 또는 갖다 놓을 수 있는 아이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육실 내에 있어도, 교실에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교실의 장소가 너무 좁다라고 할 때는 들어가는 문 복도에 개인 장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또 2-1-4에서는 비품이라든가 활동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정리를 잘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별도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창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료실이 있을 수 있겠고 베란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창고도 있고 자료실이 있지만 좀 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공간이면 됩니다. 예,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공간에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활용하지 않는, 네, 관심이 없는 그런 비품이라든가 활동 자료를 저희가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실내 자료로 장을 마련을 해서 비품이라든가 활동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베란다 쪽에다가, 예, 베란다에 이렇게 벽 쪽으로 해서 장을 짜서 넣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비품이라든가 활동 자료는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주제별로 정리를 해도 되고 연령별로 정리를 해도 되고, 그래서 내용물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외 공간 구성을 봅니다. 2-2에서는 실외 공간 구성을 보는데 5개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놀이라든가 활동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적합한 바깥 놀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Y 평정을 우리가 세 개를 모두 받아야 우리가 우수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개 놀이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5개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대체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 놀이터는 옥상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놀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놀이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근육을 위한 놀이기구,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도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도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깥놀이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놀이가 뭐예요? 모래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21년도 올해 그 지표가 2-2-1 이거 보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완이 됐냐면 모래놀이 기구 이런 것들은 다 바깥놀이 우리가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 국적놀이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놀이도구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2021년 보육사 만노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개 놀이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 놀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놀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5개 놀이터 외에 인근 놀이터, 예, 어린이집과 가까운 특히 이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만약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에 어떤 유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으면 실내 놀이터로 우리가 충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1년도 이게 또 보완이 됐습니다. 정원 50명 만약에 이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어린이집과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거를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예, 올해부터는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의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다거나 지금 우리 원의 아이들이 지금 바깥놀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근에 같이 쓰고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활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이제 50명 이상인 그런 어린이집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2-얘는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하면서 실내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 자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 기구라든가 놀이라든가 활동 자료라든가 또 영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라든가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도 관찰로 이루어지고 지금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면담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이 세 개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Y평정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놀이기구라든가 놀이 활동 자료 그래서 우리가 미끄럼틀이라든가 또 흔들말 뭐 그네 뭐 놀이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놀이 활동 자료 바깥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몰입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놀이 자료가 없으면 아이들이 놀이를 안 하죠. 배회하거나 또 놀잇감이 없으면 그 놀잇감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의 발달에 적합한 크기여야 된다. 예, 우리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5개 놀이터는 물론이고 놀이기구 모두 아이들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탐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래서 모래놀이터라든가 뭐 물놀이 공간이라든가 동식물을 관찰하는 텃밭, 화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요게는 우리가 면담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지원하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텃밭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그 주변에다가 예 우리가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도시농부다라고 해서 이 자루에다 흙을 넣어서 아이들이 고구마도 심어 놓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화분에다가 배추도 심어 놓고 뭐 고추도 심어 놓고 토마토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바깥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연과 친숙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요구와 흥미에 따라서 바깥놀이를 아이들이 주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평가자가 바깥놀이 할 때 따라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바깥놀이에 주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나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바깥놀이 시에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 현상과 햇빛과 바람과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요거 역시 우리가 면담도 함께 이루어지고 바깥놀이 마음껏 놀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에는 기관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모든 반은 규성을 할 때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그다음에 신규 어린이집, 네, 새로 오는 그 신규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신규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실습생, 뭐 기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자원봉사자 뭐 많이 있겠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신입 영유아 적응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다 Y 평정을 우리가 4개 중에서 4개를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 규정이 어떤가? 예, 우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 규정이 준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령반의 반 규모는 0세 반은 3배, 또 그다음에 1세 반은 2배 이상을 추가하지 않아야 된다. 2개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사대 연령 아동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네. 1대 3, 1대 5, 1대 7, 1대 15, 그다음에 1대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혼합 연령반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낮은 연령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반편성 기준이 준수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영세반을 3배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령 한 교실에 우리가 통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3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9 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만 1 세는 2 배까지 10 명을 같이 두 선생님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 세까지. 예, 3 세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0 세만 2배, 3 배까지, 그죠? 그다음에 1 세, 2 세, 3세 이렇게는 2 배까지. 그런데 요게 지금 새로 21 년도에 신설이 된 게 있습니다. 반별 정원이라든가 탄력 편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예. 농어촌 특례 규정이 있어서 조금 오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사정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연령반 반편성에 이 제시되어 있는 규정은 반드시 이 따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2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그래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지,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그리고 14시, 16시, 그러니까 4시 이후에 보육되는 그 연장반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놀이라든가 휴식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다 우리가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여기 지금 모든 영유아의 희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하원 때 차량 운행을 할 건지, 네, 그다음에 누가 데려다 주고 데려갈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기가동의서, 입학원서, 수요조사 이런 거는 인정이 받지 않는다. 반드시 별도로, 예, 별도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1 년도에 새로 보완된 기록물에서 모든 영유아의 희망 등하원 시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예, 그래서 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 계획에 대한 운영 시간이라든가 또 시간대별 교사 배치라든가 프로그램 차량 운행 시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4시 이후에, 4시 이후에 기본 보육 이후에 연장 보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놀이라든가 휴식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1 년도에 보완된 거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연장 보육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가고 남아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특별 활동 위주로 연장반이 운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지금 기본 보육 시간에 지금 이어서 특별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로 하지만 네 우리가 특별 활동 위주로 연장반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규 보육교직원 예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신규 보육교직원은 뭐 조리사도 있고 뭐 영양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전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입교사, 대체교사, 그다음에 실습생, 자원봉사자 이 오리엔테이션 한 자료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4에서는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적응 지원 안내문이라든가 관찰 기록, 그리고 신입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과 면담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모두 우리가 충족이 되어야 Y 평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적응 과정에 대한 관찰 기록이 있는지.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적응 프로그램을 하면서 적응 일지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새로 온 원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운영 일지를 쓰면서 적응 프로 운영 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아이들을 관찰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로 인정할 것인가? 네, 인정을 하는 거로 예, 우리가 21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기록이 만약에 예, 그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면 관찰 기록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입 영유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개별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집단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줌을 통해서 예 실시간으로 또 이루어지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2-4에 예, 가정과 지역사회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어린이집을 오픈해서 다양한 부모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들하고 소통하는지,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세 개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우리가 우수 평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다양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부모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 현장 학습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거나 또 급식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어떻든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부모 교육을 2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보고 면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정이 이루어지고요. 3개 모두 Y 평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개방해서 다양한 부모와 참여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을 안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계획이라든가 안내에 적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록물 보완하기 위해서 예 기록물 보고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평정을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참가실을 부모들이 원할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 마련된 절차 방법을 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했나요? 또 부모의 보육실 참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참관실을 마련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이 와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별도의 공간을 또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원봉사라든가 또 현장 학습을 동반한다거나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학습 갈 때는 부모들이 동반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급식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나요? 라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2-2 또 4-1에는 부모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2가지 이상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올해 들어간 게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비대면 교육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집단 우리가 모임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강연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에 기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얘기
아동학대 교육이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부모 교육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부모들을 어린이집에 와서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고요. 거기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앙육아조업지원센터라든가 지역에 있는 육아조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의 안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좀 괜찮습니다. 또는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그 안내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통해서 부모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됐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에서 부모 교육은 우리가 두 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2-4-2에서는 우리가 부모님하고 다양하게 소통해야 되고 정기적인 면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우리가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 2회에서는 개별 면담해야 되고 주요 면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유아라든가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물과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 세 개 모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우리가 지면이라든가 전화 온라인이라든가 또 면담을 한다거나 집단 모임이라든가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연 2회 개별 면담을 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학기당 1회 그래서 1학기 보통 우리가 4월 입학 초에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별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해진 개별 면담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 면담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면대면으로 우리가 면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이게 내용이 보완이 됐습니다. 면담을 하러 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안 오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전염성 어떤 질환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부모가 정말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면담을 할 수 없을 때는 대면에서 면담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21년도에 좀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영유아라든가 가정의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라면 그런 어떤 문제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또 2-4-3에서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 월 1회 이상 우리가 실시한 기록이 있는지 영아는 어리니까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또 주민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동화책 들려주는 할머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어떤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1년도에 세부 보완 사례를 보완했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완했냐면 지금 감염병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안전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이 해서 지금 경찰관도 가야 되고 소방관도 우리가 소방 안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아이들이 일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보건소의 직원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사례가 보완이 됐고요. 또 우리가 기부를 한다거나 또 물건을 어떻게 뭐 증정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만든 그런 활동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은 뭐 교통 질서를 지킵시다 뭐 이런 것들은 미니 캠페인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완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안내를 했고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육교직원 네 번째 영역에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교사들의 학습 공통체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표와 관련돼서 물론 우리가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따져가면서 파헤쳐 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라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명을 여러분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3 영역 건강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